네, 잘 보이나요? 또 반응이 없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오늘 아마 그 수업 시간 직전까지 그 홈워크가 있어서 다들 그거 하느라고 뭐 정신없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하여튼 숙제가 또 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이 다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화면 크기가 잘 안 맞네. 잠시만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렉처 노트 1번,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렉처 노트 이제 3번을 할 거예요. 네, 렉처 노트 1번, 2번에서는 우리가 그 시그널 앤 시스템즈, 그러니까 시그널들을 정의를 했고, continuous time signal, discrete time signal을 정의했고, 또 그 continuous time signal set의 분류, discrete time signal set의 분류 이런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discrete time system, continuous time system을 정의를 했고 또 분류를 했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 linear time invariant system과 관련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여기에 오늘은 이제 DT 중심인데 여기가 set of all DT systems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linearity가 있고 여기가 time invariance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causality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linearity와 time invariance의 인터섹션인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을 했지만 이 전체 집합의 크기를 우리가 정말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세 집합의 합집합조차도 매우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엄밀하게는 뭐 리니어 시스템이 없겠죠. 모든 게 다 넌리니어 하니까. 코잘은 사실 뭐 피지컬리 미닝풀한 시스템은 전부 코잘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인터섹션에 대해서 이제 오늘 특별히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했듯이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가 결합되면 이 책 한 권이 이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차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것들을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되고 여기 써놨죠. 타임 도메인이라고. 네, 그리고 Continuous Time 시스템에 대해서도 LTI 배우고 나면 똑같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또 배우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은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프로퍼티를 하나 유도를 해낼 텐데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기억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좀 설명을 하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벡터 인, 벡터 아웃인 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그 리니어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결정하는 뭐 어떤 게 존재한다고요? 매트리스가 하나 존재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과목을 강의할 때는 그렇게 매트리스 하나로 이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디라이브 되는지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리니어 시스템인데 어떤 랭스 m짜리 벡터가 들어가고 어떤 랭스 n짜리 벡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there exists 매트리스 A가 존재해서 n by m이에요. 입력이 m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x다 하는 요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혹시?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리니어 시스템은 항상 이런 꼴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난다. 사실 그 증명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이 discrete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타임 도메인 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를 배우게 되겠어요. 자, 기본은 뭐냐면 이 linearity, 우리가 superposition principle이라고 하죠. 그것과 time invariance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지난 시간 마지막 이그젬플 기억납니까? 제가 어떤 입력 하나 주고 x1 하나 주고 y1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리니어 시스템, discrete time linear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쌍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입력 x2를 주고는 그 입력에 대한 출력 y2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막막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죠? x2라는 새로운 입력을 x1의 어때요? weighted, delayed 버전들의 썸으로 나타냈죠. 그러고 나면 linearity와 time invariance를 이용해서 어때요? 그 y1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weight를 주고 딜레이를 주고 썸을 해서 y2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일반적인 인풋 시그널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 인풋을 유용한 어떤 입력들, 그러니까 뭐 물리에서 화학에서 비유한다면 원소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고분자 물질도 기본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에 해당하는 어떤 시그널들, 그것과 그것들의 출력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임의의 입력 x를 이 원소들의 리니어 썸으로 나타낸 다음에 출력을 해당 출력들의 리니어 썸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이게 리니어리티인데 거기다가 타임 인베리언스까지 넣어서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을 다르게 나타내요. 그걸 represent라고 하죠. 다르게 나타내다. represent. 맞아요? 그래서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다시 나타내다죠. represent.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어떤 아톰에 해당하는 것들로 represent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뭐겠어요? 그 아톰에 해당하는 시그널들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discrete time shifted unit sample이라는 함수들이에요. 표기법은 이게 그리크 레터 소문자로 델타죠. 알고 있어요? 네. 델타이고 여기 스퀘어 브라킷이라고 n-n0 이렇게 썼어요. 그 얘기는 델타 오브 n이라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n0만큼 딜레이 시킨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그래프의 x축 평행 이동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 자체를 축은 그대로 두고 그래프 자체를 오른쪽으로 n0만큼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 함수의 아규먼트에서 n0로 뺀 것과 같다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이것 자체를 제가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 뭔가를 시프트 했는데 그러면 델타 오브 n이라는 함수가 도대체 뭐냐? 델타 오브 n이라는 함수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n축이에요. 그러면 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로에서만 값이 1이에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저는 스템 함수처럼 이렇게 줄 긋는 거 이건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모든 정수에서 0이다. except at 0. 이런 함수가 델타 오브 n이에요. 자, 그럼 델타 오브 n-1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요 n이 1이라는 위치에서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요 델타 오브 n과 그것들을 어떤 정수만큼씩 쉬프트한 것들, 딜레이 준 것, 그 다음에 어드밴스 준 것들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집합. 이렇게 생긴 시그널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n0가 모든 정수. 네. 이것들이 discrete time 시그널을 모든 discrete time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는 아톰들의 집합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임의의 어떤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이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뭐 k라고 해도 되고 n0라고 해도 되는데 k들의 어떤 weighted sum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코에피션트가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weighted sum이라고 했으니까 weight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제가 칠한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값이 뭘 것 같아요? 자, 임의의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을 이 아톰들에 해당하는 shifted unit sample들의 어떤 weighted sum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네모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써봅시다. 자, 퀴즈, short answer.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유닛 샘플, 딜레이드 유닛 샘플 펑션이죠. 사실은 이 펑션들 또는 시그널들의 weighted sum으로 어떤 시그널 x of n을 discrete time 시그널을 나타내고 싶을 때 요 네모에 들어가야 될 코에피션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답을 써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핸드폰이 불편하면 그냥 여러분 컴퓨터에 저처럼 아까 소크라티브 페이지에 가서 거기다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스튜던트로 해가지고 해도 돼요. 자, 자, 우리 17명이라고 했을 때 맞나요? 17명? 46, 17, 18, 19, 20명. 왜 안 해요? 답 안 하기로 했어요? 켜놓고 자고 있나? 카메라를 안 켜놓은 학생들은 제가 의심을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그쵸? 이름 안 쓰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해요. x of n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을 discrete time shifted unit sample들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내려고자 할 때 이 weight가 무엇이겠느냐? 끝까지 답을 안 하네요. 뭐 할 수 없죠. 예, 자 봅시다. 이것은 숏 앤서라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K라는 학생도 있었고 모르겠다. 이 학생 마음에 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네, 답을 안 하면 곤란해요. 예전에 제가 그 PRS라고 리모컨으로 할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라도 답을 안 하면 그 시간을 결석한 걸로 처리했어요. 네. 자, x of k가 있고 x of n도 있고 1도 있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스칼라다. 그렇죠. 뭐 맞는데 그건 마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그랬더니 그렇죠. 문자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 학생은 지금 보면 이 라운드 브래킷, parenthesis를 썼는데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말할 때는 우리가 square bracket을 쓰기로 했었어요. 예. 자, x of k가 2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k도 2명째 나왔고 x of n 2명째 나왔고 이 학생은 왼쪽은 square bracket이고 오른쪽은 parenthesis네요. 예. 상수, 상수죠. 무슨 상수냐고 물어봤어요. x of k, 물음표 x of n. 답은 x of k예요. x of k. 몇 명 맞았나요? 한, 둘, 세 명. 자, x of k인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x of k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n축이에요. 그래서 이 x of n이라는 시그널의 x of n이라는 시그널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스템 펑션을 써서 매틀랩에. 자, 그러면 이제 뭐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여기서는 리얼 넘버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먼저 이 부분 있죠. n이 0일 때 높이가 얼마죠? n이 0일 때 x of 0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n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델타 오브 n 타임스 x 오브 0 해야지 딱 요거가 되죠. 나머지는 다 제로면서.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그러니까 x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의 n 이퀄 1일 때만 값이 있는 걸로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x 오브 1에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것이 바로 요 시그널이죠. 나머지는 다 제로고. 이런 식으로 하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x 오브 마이너스 1 델타 오브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맞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n이 2일 때는 x 오브 2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것들을 쭉 더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몇 개 해보고 이그젬플 뭐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서 보면 요 뒤에서 딜레이나 어드밴스에 해당하는 특히 요 두 개만 볼까요? 보면 이게 이제 요 값이 딜레이에 해당하는 거죠. 위치에 해당하는 거죠. 위치에 해당하는 것과 요것이 같죠. 그러면 얘를 어떤 k로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a는 타임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우리가 x of n으로 여기 썸을 하고 나면 어떤 k에 대해서 썸을 하고 나서 n만의 함수가 돼야 되니까 n은 안 나오겠죠. 더 이상. 그래서 결국 쓰고 나면 여기 이제 표시를 잘 해놨듯이 x of n이라는 시그널은 이렇게 썸으로 다 나타나고 맞아요? 이것을 정리하면 k에 대한 서메이션 xk 델타 오브 n-k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분해할 때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시간에서 하지 않고 다음 시간도 아니고 다음 주쯤에 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게 요 아톰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자, 참고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아까 유닛 샘플 펑션 있죠. 델타 오브 n이라는 것들. 델타 오브 n이라는 펑션의 shifting property라고 불러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뜻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shift라는 것은 shift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거 shifting property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shift는 채로 치다 이런 뜻이에요. 채로 치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shifting property라고 부르는지 좀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discrete time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을 어때요? 임의의 입력 x of n을 이 아톰들로 분해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기법을 써서 그러니까 인풋을 represent 하는 기법을 써서 이 discrete time 시스템을 어떻게 이게 discrete time 시스템이에요. 어떤 discrete time 시스템? LTI 시스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을 어떻게 특성화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지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자, x of n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 x of n이라는 타임 펑션이에요. 이것은 맞아요? n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n이 제로에서만 이렇게 1로 튀어나와 있는 시그널이잖아요. 얘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출력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h of n이라고 부릅시다. h of n이라고. 이게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오른쪽 화살표 그냥 right angle 또는 left angle은 뭐예요? 입출력 관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 과목에서. 두 줄로 그으면 implies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델타 오브 n이 들어갔을 때 이 DT LTI 시스템에 출력이 h of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이 DT LTI면 이제 델타 오브 n-k를 넣으면 그때 출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델타 오브 n을 k만큼 딜레이를 줬죠. 그러면 출력으로 나오는 y는 뭐가 돼야 되죠? 딜레이를 안 줬을 때의 리스판스 시스템의 응답을 k만큼 딜레이 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자, 이게요.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을 넣었을 때 h 오브 n이 나오면
타임 인베리언스 프로퍼티에 의해서 여기서 리니어리티는 아직 아니죠. 델타 오브 n-k를 k는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델타 오브 n-k를 넣으면 h 오브 n-k가 나온다. 맞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력을 어때요? 그 shifting property of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k의 썸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여기 왼쪽은 시그널이죠. 오른쪽에는 뭐가 시그널이죠? 델타 오브 n-k들이 n의 함수로서의 시그널들이죠. 그것들의 요 웨이티드 썸인데, 자, 이제 LTI 중에서 리니어리티를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시스템의 응답을 요 자리에 쓰면 요 x of n을 y로 바꾸면 되죠. 자, 왼쪽 오른쪽을 잘 보세요. 요 summation over k는 똑같고 xk 코에피션트도 똑같고 델타 오브 n-k를 h 오브 n-k로 바꿨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T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유닛 샘플 리스판스. 그러니까 유닛 샘플 펑션을 넣었을 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어때요? 출력을 입력과 이 임펄스 리스판스 또는 유닛 스텝 리스판스의 딜레이드 또는 어드밴스드 버전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언제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와, 엄청나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은 이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에 대한 응답만 알면 임의의 x에 대해서, 물론 x는 주어져야죠. x에 대해서 그 출력이 어떻게 될지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와, 뭐야 이거 엄청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펑션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특성이 이 Impulse Response 또는 Unit Step Response라는 펑션 하나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참고로 제가 이제 Impulse라고 하는데 이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크로네커 델타 펑션. 그래서 이제 크로네커 델타 펑션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mn 이렇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mn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 m과 n이.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델타 오브 n이란 걸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델타 제로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n이 요 제로와 같으면 1이고 맞습니까? 다르면 0.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펑션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크로네커 델타 펑션에 대한 DT LTI 시스템의 응답만 알면 임의의 x 오브 n이라는 DT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내가 y 오브 n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자, 그래서 다시 말을 하지만 any DTLTI 시스템에 대해서 출력이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어떤 뭐예요? 여기 보면 입력이 웨이트로 작용하고 맞아요? 쉬프트, 어드밴스 딜레이 주는 펑션이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타임 펑션들, 시퀀스들의 어떤 오퍼레이션이죠. 시퀀스 두 개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시퀀스, X 시퀀스와 H 시퀀스가 들어가서 Y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X of n, 그 다음에 이 에스터리스크 또는 스타인데 이걸 convolved with 이렇게 써요. convolution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좀 이따가 convolve라는 동사를 써서 convolved with 이렇게 써요. xn이 h와 convolved 된 것을 y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썸을 이제 우리가 이런 컨볼루션 기호라고 해요. 컨볼루션 오퍼레이터, conv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 뭐 우리 때는 이렇게 그렸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함수에 대한 개념을 그 어린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이 두 개 있고 그렇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항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 of n이라는 시그널과 h of n이라는 시그널을 넣으면 여기 y of n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어떤 매핑 룰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x of n 왼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타 에스터리스크 h of n 이렇게 표기할 거고, 이것은 정의가 어떻다고요? summation over k이고, k가 아니라 뭐 l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에다가 k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다가는 n-k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convolution sum의 정의예요. 자, convolution sum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continuous time 시그널 할 때는 convolution integral 이런 것을 배우는데, 그냥 이 과목에서는 convolution 이렇게 둘 다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문제를 보면 convolution sum인지 integration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정의가 저는 처음에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스칼라 들어가서 뭐 이렇게 스칼라 나오고 이런 걸 했는데, 펑션 들어가서 펑션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안 배웠었죠.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림이 매우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x의 함수로 치면은 이게 x of n이라는 함수지만, x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의 n에서의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시그널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치 스칼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 괄호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아래끝 윗끝 upper lower 리미트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시그널 전체가 들어가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알겠어요? 시그널에서 어떤 타임 인스턴트에서의 값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매번 하고 서브스크립트를 쓰고 심지어 upper lower 리미트를 쓰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면 이제 재수강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냥 교수님들이 이런 괄호들 안 해요. 여기서도 봐요. 이 x of n이라는 n에서의 어떤 값과 h of n의 n에서의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yn이. y of n이 만들어지려면 이 앞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인벌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제가 이 과목을 아마 92년, 그렇죠? 1992년에 아마 아무도 존재 안 했을 텐데 92년 가을 학기에 처음 들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시 강조를 해요.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두 시퀀스의 각각의 같은 인스턴트에서의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퀀스 전체, 그리고 시퀀스 전체 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퀀스. 알겠어요? 그것을 얻어내는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상 이 괄호, 뭐 서브스크립트 n, 아래끝 윗끝 다 어퍼 로워 리미트 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을 하지만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이라도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썸을 함으로써 아웃풋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은 유닛 샘플 리스판스, 임펄스 리스판스로 완전하게 fully 또는 completely 특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characterized 된다, 특성화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뭐냐면 무엇은 뭐로 특성화된다 그러면 A는 B로 특성화된다 그러면 B라는 것에 A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은 저 유전자로 특성화된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유전자로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것들,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럴 때는 특성화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다만 유전적으로는 fully characterize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characterize 된다, fully characterize 된다, completely characterize 된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알아놓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고 빙글씨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워낙 중요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냥 이 과목 전체에 대해서 흥미를 상실하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자, 봅시다. 이제 그래픽 뷰 해서 컨볼루션 썸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주려고 해요. 자, 봅시다. 유닛 샘플이 있어요. 먼저 델타 오브 n. 자, n 축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x of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x of n은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네. 입력 측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때 h of n이라는 게 바로 이 시그널에 대한 출력을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저 로어 케이스 h라는 것이 대부분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로 항상 쓰여요. 다른 걸로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h of n이에요. 자, 뿡 하고 집어넣었더니 뿡뿡뿡뿡뿡뿡 마치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되는 것 같죠? 맞습니까? 이런 출력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LTI라고 했으니까 타임 인베리언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쉬프트 인베리언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1, 2, 3, 3만큼 딜레이 준 어떤 스케일드 돼 있는 델타 펑션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 녀석이 3만큼 딜레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음수일 때는 다 없었잖아요. 0인 녀석이 이제 1, 2, 3에 나타나는데 요 녀석이 스케일 된 만큼 스케일 돼서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잠깐만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Shift Invariance. 그러니까 이 높이는 똑같다고 그려놓은 건가 봐요. 똑같다고 그려놨고 여기서 요 녀석을 스케일하면 요 녀석을 스케일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이 여기서는 x of n 이렇게 생겼나 봐요. 델타 오브 n 더하기 델타 오브 n보다 작은 예를 들면 3분의 2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인가 봐요. 그랬을 때 아닌데 여기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아니 잊어버리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것들을 다 아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요 델타 오브 n-k가 n축 상에서 보면 시그널이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딜레이드 된 k만큼. 그래서 요 각각의 델타 펑션에 대한 출력들을 머릿속에 쫙 생각한 다음에 이걸 쫙 세로로 더해요. 여러분들이. 세로로 쫙 더해요. 각 타임에 맞게. 그러면 y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널들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얘가 시그널이에요. n의 펑션. 그 다음에 얘가 시그널이에요. n의 펑션. 같은 웨이트로 웨이팅이 되고 k를 바꾸면서 쭉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낸다. 아웃풋 y of n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해당 입력만큼 딜레이를 주고 해당 입력만큼 스케일해서 써놓고 그걸 무한히 반복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르게 보는 방법. 이것은 이제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컨볼루션 썸의 정의를 얻었었죠, 위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쉬프트되고 딜레이 모르겠어. 나는 n이 300일 때 값이 뭔지 알고 싶어. n이 300일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n이 300일 때. 그러면 n이 300일 때를 n0 equal 30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y of 300을 알고 싶은 거죠. 그 y of 300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래프를 다 생각하고 막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0번째 n 300번째 위치에서 찾아낼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식을 이제 잘 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300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300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n은 없어졌어요. 맞아요? 숫자를 집어 넣었으니까 n은 없어졌죠. 오직 k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요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다들 불러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써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컨볼루션 썸인데 보세요. 분명히 입력은 n의 함수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했어요.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도 n의 함수로.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값에서의 출력만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오직 k만의 베리어블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k축에서 나타내요. 알겠어요? 요 k축에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요거는 k의 함수로 보면 어때요? 요 녀석을 n 자리에 k로 그냥 써서 그대로 쓰는 거죠. 맞아요? 보세요. 그림이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0일 때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나머지 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x of k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k의 함수로 보면 자 h300-k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했는데 h of k의 그래프를 주고 h of 300-k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문제를 여러분 했었죠. 했잖아요. 무슨 뭐 블랙 라벨 뭐 이런 문제 했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죠? 먼저 좌우를 플립을 하죠. 왜냐면 마이너스 k 때문에 플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든가 왼쪽으로 움직이든가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오른쪽으로 300만큼 옮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게 300의 n0잖아요. 그래서 n0라고 쓸게요. 지금 n이라고 돼 있지만 네. 그래서 k의 함수로서 어떻게 하냐면 요 hn을 원점 기준으로 뒤집은 다음에 300만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300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플립하는 게 핵심이에요. 플립하고 쉬프트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K의 함수로 보고 이것도 K의 함수로 보면 이제 두 개의 K의 함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각각의 K에서 같은 K에서 이제 아래 위로 곱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뭐예요? 또 K의 함수로서 각각에서 곱해진 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K를 바꾸면서. 알겠어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자 이제 300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301일 때는 어떻게 하죠? 301일 때 값을 알고 싶으면 xk는 그냥 두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때요? 플립한 다음에 아까는 300만큼 쉬프트 했는데 이제는 301만큼 쉬프트하고 아래 위로 곱한 다음에 또 쫙 더하죠. 302에서는 또 이게 슬라이딩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뒤집은 거를 쭉 슬라이딩 하면서 아래 위로 곱해서 코릴레이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예. 왜냐면 벡터 곱할 때도 어때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곱하는 거를 코릴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까 배웠던 게 헷갈리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그냥 정의대로 컨볼루션 썸을 볼 때는 뭐예요? 얘는 그냥 코에피션트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얘만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n축인데 h of n과 h of n-를 n-에서 이렇게 쉬프트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스케일을 xk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k축에 놓고 인풋은 그냥 k의 함수로 두고 임펄스 리스판스는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아래 위로 곱해서 더한 것이 각각 n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좀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오늘 남은 시간을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혼자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이그젬플 가지고 해보는 것만 못하니까 안 할게요. 더 이상.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있어요. 이그젬플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 먼저 해요. 그러면 k의 함수로 보면 입력은 그냥 두라고 했죠. 그대로. 이게 입력이에요.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때요? 한번 뒤집은 다음에 k 함수로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1만큼 쉬프트하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곱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더하면 여기 값이 나오죠. 이런 짓을 어때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는 입력도 유한한 서포트라고 하죠. 유한한 k 값에 대해서만 넌제로고 임펄스 리스판스도 유한한 k 값, 이걸 서포트라고 해요. 이 구간을 서포트에서만 넌제로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컨볼루션하면 유한한 서포트에서만 넌제로일 수 있는 출력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돼서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n이 4보다 크면 다 0이에요. 이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이그젬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그냥 뭐 예를 들겠지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입시를 위해서 뭐 독서록 이런 거 작성할 때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었던 학생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저자가 말콤 글래드웰인가요? 그 사람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그 책이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였죠. 그냥 1만 시간 정도 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 책이 너무 인기를 끄니까 저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콤 글래드웰은 문필가, 그러니까 작가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저것을 리서치를 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이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피크라는 책을 썼어요. 영문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자 피크인데 그러면 피크 이게 아마 우리나라 공식 표기법이죠. 또는 뭐라고 해요? 정상 이렇게 하면 팔리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돼서 당연히 이걸 보고는 제가 혹해서 샀죠.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생의 책 10권을 꼽으라면 이제 이거 한 권 꼽아요. 이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수와 비슷하게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것도 이제 10권 중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기적 유전자는 안 들어있어요. 저는 그거 뭐 그렇게 좋은 책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에 그 이기적 유전자 써놨던데 저 같은 사람이 입학사정관 교수 입학사정관을 하면 별로 평가받지 못해요. 그 책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을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업적을 인정받은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만 시간을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1만 시간 하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deliberate practice, deliberate practice. 그러니까 의식적 훈련, 의도적 훈련, 연습 이런 말인데 여러분 중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야구 강의예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롯데 자이언트 팀에 예전에 그 미국 외국인 감독이 로이스터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8888, 577 이렇게 맨날 꼴찌하던 팀을 갑자기 포스트 시즌에 3년 연속으로 아마 진출시킨 걸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량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1만 시간을 하면 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메이저리그 갈 정도로 막 이렇게 연습을 하던 선수들과 코치들한테 그런 거 다 버려라. 아니다. 뭐냐면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뭘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의식적, 의도적인 훈련이고 그래서 포커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포커스하라고. 그래서 그 훈련 장면들을 찍은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루이스터 감독이 포커스 말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집중해서 하라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멘탈, 이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멘탈 리프리젠테이션. 리프리젠테이션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뭐라고 번역을 하죠? 제가 영어로 된 책을 봐서 멘탈 리프리젠테이션 뭐라고 할까요? 심적 표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표상은 사실 심볼인데 제가 어디서 찾아봤더니 심적 표상 이런 말을 했는데 이 1만 시간의 재발견 저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심적 표상을 얻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대요.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이그젬플, 알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그젬플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 영화화도 됐어요. 영화화도 됐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여객기가.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 여객기를 허드슨 강에 착륙시켜요. 그 허드슨 강은 그 뉴욕시티 앞에 있는 강이죠. 정말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은 그 9.11 사태 때문에 여객기가 그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는 그 트로마가 있잖아요. 근데 또 여객기가 나타나서 저고도로 비행하니까 뉴욕 사람들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는 고장난 비행기였는데 이 기장이 착륙을 시켜요. 성공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주위에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그 세스나라고 굉장히 그 안 좋은 비행기 있어요. 초기 훈련할 때 많이 타는. 그걸로 글라이딩하고 이런 것에 대한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보 제트기를 글라이딩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보제트기는 엔진 꺼지면 그냥 돌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과목을 통해서 뭘 제대로 배우고 싶다.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제 전자회로 이런 거 들을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여러분이 각 주제별로 좋은 이그젬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내가 차고 있는데 누가 발로 확 걷어찬 다음에 야 저기 컨볼루션 썸 도대체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컨볼루션 썸은 두 개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또는 시퀀스 x of n과 h of n이 있을 때 summation k over k from minus negative to 뭐 plus minus negative infinity to plus infinity xk times h of n minus k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들 또는 요런 거예요. 이미지로 많이 가지고 있대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심적 표상.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좋은 그림들이 있으면 이걸 캡처를 해요. 여기 윈도우즈에 보면 요 캡처하는 거 있잖아요. 캡처 도구. 어디 갔어요? 예, 요런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캡처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그 바탕화면 1분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걸로 띄워놔요. 그러면서 그 폴더 하나 정한 다음에 과목별로 이렇게 모아요. 그런 걸. 알겠어요? 좋은 이미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4년 내내 대학원 가서도 계속 보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틈날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물론 바탕화면을 잘 보게 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화면을 물론 깨끗한 걸로 알겠어요. 이렇게 낙서되어 있는 거 말고 잘 캡처해 놨는데 나중에 딱 보면 저게 예전에 말했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분해해서 그렇잖아요. shifted 유닛 샘플들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성한 걸로 생각하고 출력을 그것들의 delayed weighted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의 delayed weighted sum을 하든 봐도 그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아까 나와 있던 여기 밑에 있던 요 convolution sum 식을 몰라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식만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은 뭐냐? 제가 중간고사에 여러분 보고 컨볼루션 썸 식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틀리는 학생이 반을 넘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반을 넘어요. 이걸 n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어떤 더미 베리어블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k든 m이든 l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n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른쪽을 right hand side를 n에 대해서 썸하고 나는데 어떻게 n에 대한 함수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n이라고 쓰고 이거를 n-k라고 쓰는 학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속으라고 이걸 m으로 써요. 나쁘다 그쵸? y of m 해놓고는 xn, hn을 주고는 써보라 그러면 또 뭐 반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지 말고 이런 것을 이미지로 가지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많이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도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Signals and Systems라는 툴박스 안에 좋은 도구들을 집어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 이 이그젬플 1에서는 Impulse Response가 델타 오브 n이에요. 도대체 이런 시스템은 어떤 출력을 가질까? 입력 x of n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읽지 말고 화면을. 머리를 좀 이렇게 위를 보면서 생각해 봐요. 자, 델타 오브 n이에요. Impulse Response가. x of n이 들어가면 이 시스템에 출력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출력이 입력이 그대로 나와요. y of n은 자 써볼까요?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컨볼루션 썸을 이용하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정의를 써요. k를 도입합시다. 베리어블은 그러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변수를 k로 바꾸고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딜레이를 줘야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자 썸을 하는 거예요. 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녀석은 어때요? 요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만 1이죠. 그러니까 n equal k일 때만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k에 대해서 쫙 바꾸고 있다면 바꾸다 보면
딱 한순간 얘가 0이 아닌 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요 K를 쭉 바꾸는데 요 두 프로덕트에서 K를 쭉 바꿀 때 요 오른쪽 팩터가 0이 아닌 게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K가 N일 때. 그래서 K에다 N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얘는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XN이 되잖아요. 그래서 XN이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면 그 시스템은 입출력이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함수에서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하죠? 항등함수? 네.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시스템이니까 아이덴티티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아까 가지고 있던 이제 수식 가지고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뭐예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력은 K의 함수로 놓고 입력이 어떤 입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K의 함수로 보는데 일단 뒤집어요. 근데 델타 오브 K는 델타 오브 마이너스 K에도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N 위치로 옮겨요. 맞습니까? 그리고 XK랑 곱해요. 그러면 XN만 살아남고 나머지 곱은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N 위치에서는 XN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 결론을 똑같은 결론을 얻어내는데도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접근법,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그냥 다 딜레이드 시프트 주면 하면서 계산하는 법으로 할 수도 있고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할 건 뭐냐면 여러분 행렬이 있는데 x와 y는 길이가 같은 벡터라고 합시다. x가 y가 되게 하는 행렬은 어떤 거죠? 그 대각 엔트리에만 1이고 나머지 다 오프 다이고널은 0인 그런 행렬이죠. 그래서 보통 캐피탈 I를 써잖아요. 여기 그것도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행렬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것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인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에서 n0만큼 이게 뭐 3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3만큼 쉬프트한 거예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박스가 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델타 오브 n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타임 0일 때만 퓨 하고 튀는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출력에서 어떻게 여러분 출력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타임 3에서만 뿅 하고 튀어나오고 또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직관적으로는 입력을 3만큼 딜레이하는 시스템 같죠? 네, 해봅시다. 일반적인 XN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써서 해보면 정말 출력이 입력을 여기 3이라면 3만큼 딜레이 준 걸로 나와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오브 n은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델타 오브 n-3이면 입력을 3만큼 딜레이 주는 거고 만약 델타 오브 n 플러스 1이면 1만큼 어드밴스 시키는 거겠죠. 입력을.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이그젬플인데 이것도 흥미로워요. 자, 이번에는 앞서와는 다른 게 뭐냐면 앞서 두 문제는 제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줬어요. 이렇게 h of n을. 맞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주지 않고 입출력 관계식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줬어요. 맞습니까? 잘 봐요. 아웃풋의 n번째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만요. 또 잘못 뭔가 n번째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입력 시그널을 k의 함수로 본 다음에 이게 k축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n이 3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30인 것까지 요 과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30이 되니까 k는 과거 입력들 이렇게 스템으로 올라온 것들을 다 모아서 더한 걸로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n 입장에서 보면 n까지 온 과거들을 다 더한다. accumulate 한다. 그래서 accumulator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 시스템은 discrete time 시스템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리니어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time invariant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둘 다 만약 yes라면 linear time invariant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당연히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은 뭘로 캐릭터라이즈 된다고요? completely impulse response로 캐릭터라이즈 된다고 했죠. unit sample response로. 그러면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linear냐? yes. time invariant냐? yes. 그러고 나면 impulse response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를 보면 다 있지만, 자, 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를 한번 구해 보실래요? 이 시스템은 LTI예요. 해보면은 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 of n을 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impulse response가 뭔지는 모르지만 입출력 관계식이 어쨌든 이렇게 되잖아요. 출력은 입력 convolved with impulse response. 그런데 impulse response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x 자리에 impulse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delta of n으로 바꿔요. 그리고 y를 h of n으로 바꾸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x 자리에 delta of k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출력이 h of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 of n은 요건 그대로 여기 쓰고 xk 자리에 델타 k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델타 오브 k는 어때요? 이게 k축이면 제로에서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죠. 맞아요? 자,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시그널을 k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더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n이 만약 음수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 0을 쭉 더하는 거죠, 무한계를. 그럼 그때 출력은 0이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n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0이 딱 되는 순간 어때요? 요 1인 게 더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쭉 0이 나오다가 뭐예요? 이제 갑자기 1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수면 어떻게 되죠? 양수. n이 양수면 k에서 여기 요 녀석을 지나서 쭉 더하잖아요. 계속 1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여기도 점점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점점점은 뭐냐면 요 마지막 몇 개 보면 뭔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다 0이라는 뜻이겠죠? 이 점점점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은 뭐겠어요? 다 1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0으로 쭉 오다가 제로부터 1인 이렇게 계단이 한 스텝 올라가는 그런 계단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U of n이라고 흔히 쓰고 unit step function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델타와 U를 쓸 거예요. 이 과목에서. 델타는 델타 펑션, U는 유닛 스텝 펑션. 알겠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는 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많이 뭘 써놔서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려고 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고 증명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LTI 시스템이고 임펄스 리스판스는 H of n이 U of n이 된다는 거예요. U of n을 다시 쓰면 n이 0 이상이면 1이고 n이 음수면 0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맞는지 봅시다. 그래서 임의의 x와 u of n을 컨볼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summation over k라고 했어요. 우리 n에 대한 함수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입력을 k의 함수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야 되죠? 본래 들어가면 요 녀석을 u를 n-k 이렇게 써야죠. k축에서 플립한 다음에 n만큼 shift. 근데 자, 이렇게 하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n까지 반드시 가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요 아규먼트가 k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게 k가 어떤 마이너스 쭉 와가지고 n까지 오면 아규먼트가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xk k equals 이렇게 쓰면 다시 n이죠. 소리 n. 네, 처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컨볼루션 썸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또는 몇 명은 미케니컬 엔지니어가 될 텐데 컨볼루션 썸을 모른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우리 10개 과가 있잖아요. 창의 IT까지 하면 11개 과가 있는데 11개 과 학생들 중에서 컨볼루션 썸 배우는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수학과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과, 전자과, 창의 IT, 컴공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제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나만 하면 미국 대학을 이제 요즘 그 현대적인 공학 교육의 기준으로 많이 삼잖아요. 미국 대학교는 우리처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와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학과 이름들이 다 ECE 이렇게 돼 있어요.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그래서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도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에 있고 이건 공과대학에 있어요. 네. 뭔가 딜레이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요 CE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좀 중복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랑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과를 합쳐서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도 아마 그 컴퓨터 공학과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알겠어요? 예. 전자과는 EE라고 돼 있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사실은 전기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예요. 엔지니어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노미 시스템은 당연히 필수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가 또 필수예요. 그걸 모르면 컴퓨터 공학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많은 학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컴퓨터과랑 전자과 또는 전기과가. 그리고 당연히 필수가 아니에요. 컴퓨터과에 가면 시노미 시스템이 필수가 아니에요. 전자과에 오면 알고리즘이 필수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에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포항공대 박사하고도 뭐 구글, 퀄컴 취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유학을 가서 미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스는 여러분이 당연히 둘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전공 필수 과목은 컴공과와 전자과의 전공 필수 과목은 다 알면 좋겠지만 전공 필수가 많잖아요. 다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그 다음에 컴공과에서는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정도는 반드시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컴공과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들이 들으러 올 때가 많아요. 시노미 시스템을 몰라서. 알겠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자, 기계과 학생들도 뭐 많이 알죠. 컨볼루션 썸은. 화공과도 생각보다 화공과에도 시노미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제가 커리큘럼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여기 좀 이상한 데 있지만 어쨌든 임펄스 리스판스를 K의 함수로 보고 플립하고 슬라이드. 플립한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려보시오 하면 학생들 많이 틀리죠. 여러분 과외 아르바이트 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 때식으로 하면 이 그래프를 주고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죠. 뭐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f of x를 y축으로 플립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5만큼 옮겨야죠. 예. 놀랍게도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잘했던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거를 시노미 시스템에서 하라 그러면 갑자기 지진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는 뭐냐면 k의 함수로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아래 위로 곱하는 거예요. 각각 위치에서. 예. 그리고 다 더하고 요 각각의 n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이게 컨볼루션의 첫 번째 정의 자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거죠. 사실은 슬라이딩 코릴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데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강의 노트는 그 MIT 뭔지 알죠? 그렇죠? 말레이시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요. EECS예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ECE와 CS가 분리되어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예 단과 대학으로 독립해 있어요. 교수 수만 200명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MIT는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일렉트로닉은 어디 있습니까?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다 합쳐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강의 자료들을 전부 공개해 놓은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강의 자료 중에서 그 강의 자료 공개했다는 건 렉처 노트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옛날에 보면 이제 칭후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다가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파라메타 버튼 있잖아요. 이건 누르면 돌아가게 해놨는데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서 숫자를 바꾸면 이게 슬라이딩 되고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어디. 여러분이 한번 재미삼아 찾아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고 요 밑에는 이제 오버뷰를 한번 프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서머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것 이게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과목에서 엄청난 결과들 그 중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iscrete time,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크게 두 종류를 배워요. 크게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뭘까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Q예요.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6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 안에서 또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나눠질 거 아니에요? discrete time부터 할까요? 그래서 convolution sum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discrete time, continuous time 이거 지웁시다. 이 과목 signals and systems 233 그래서 지금 요거 배운 거예요. 뭐라고요? convolution sum 뭐가? input output relation이 뭐와 무엇의 아웃풋이 뭐라고요? input과 impulse response의 convolution sum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convolution 뭐라는 게 또 나와요. continuous time에서. 그 다음에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Fourier series라는 게 나오고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자잘한 것들인데 그래도 빼먹을 수 없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알파벳 Z예요. Z 트랜스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 개념, 프리퀀시 리스판스 개념, 컨볼루션 개념 맞아요? 그 다음에 후리에 개념 이거는 컨볼루션 하나예요. 그렇죠? 후리에도 하나고 억지로 막 우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라플라스지 이렇게 알면 이 과목 다 안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6분의 1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에서 time system에서 convolution sum, impulse response 이런 개념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continuous time 가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그냥 연장이에요. 일반화예요. 넘어가요. discrete time에서 Fourier 시리즈 뭐 해요. 예를 들어서 continuous time 한 다음에 아 이거예요. 넘어가요. 또는 continuous time에서 Fourier transform 배워요. 그럼 discrete time에서 아 이거예요 하고 또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진도가 느린 것 같지만 새로운 개념 하나 배우고 나면 그것과 거의 패럴렐한 것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다 보면 그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과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산업공학과, 우리 학교는 산업경영공학과라고 하는데 산업공학과를 나와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학부 때, 뭐 대학원 때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어떤 식이냐면 과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을 잘 못해도 저 과목에서 그러니까 2학년 때 A라는 과목을 잘 못해도 3학년 때 B라는 과목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여러 가지 서브 토픽들의 조합이에요. 대부분 학문이. 그런데 전자과는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빌딩 두 개에 브릿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여러분의 어떤 배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빌딩에서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쌓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모래성 있잖아요.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자동 제어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어요? 시노미 시스템을 잘 해놓지 않으면 레이더 신호 처리, 요즘 그 자율주행차에 레이더 들어가잖아요. 참고로 그 테슬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아니죠. 테슬라의 상표 오토파일럿은 어떻게 돼 있어요? 카메라 2대와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레이더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 구글 이 만든 회사는 라이다도 들어있죠. 레이저로 막 이렇게 하죠. 저기에선 레이저 같은 거. 예. 그런데 레이더 신호 처리. 난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레이더 신호 처리를 하고 싶어. 시노미 시스템을 잘 못하면 잘하게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요. 예. 참고로 1학기 때 저와 같이 저는 1학기 때도 시노미 시스템 그 분반을 두 분반이 개설됐는데 그 전자과 학생이 아닌 학생들 분반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전자과 학생을 분반을 맡으신 교수님이 누구냐? 레이더 신호 처리하는 김경태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을 레이더 신호 처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통신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레이더 신호 처리 이런 거 폼 나는 거 하고 싶어요. AI까지는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뭔가 해서 레이더로 센싱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데 시노미 시스템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빌딩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물론 여기는 당연히 응용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도 들어있어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그래서 302 아마 전자수학 A죠. 그래서 이 과목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레이더 신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통신, 디지털 신호 처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전자파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기학 물리2에서 했던 것. 그때는 이제 교과서가 보면 미분 방정식을 막 쓰지는 않죠. 예, 그냥 적분에다가 그냥 미분 쓰는데 왜 컬, 다이버전스 이런 표시 잘 안 하고 배우잖아요. 그랬다가 여러분이 아마 3학년 2학기 과목인가요? 3학년 1학기 과목인가요? 전자파 과목 들으면 그때부터는 마구마구 나오죠. 컬, 다이버전스 이런 거, 스톡스 정리 싫은 것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통신하고 제가 무슨 통신하지만 맥스웰 방정식 거의 안 써요. 거의가 아니라 사실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은 어때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유용한데 우리처럼 통신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approximate한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안 써요. 제가 2001년에 박사를 해서 지금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는데 맥스웰 방정식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고 파라볼릭 이퀘이션 그것을 이제 좀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예요. 계산하기 좀 편해요. 맥스웰 방정식보다. 그거 딱 한 번 과제했어요. 6개월인가? 나머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물리책에 나오는 그 기하 광학 있죠? 그 레이라는 거 광선 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걸로 다 해요. 레이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당신이 이런 것만 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보면 LTE, NR, 5G, NR, 4G, LTE 이런 말 들어봤죠? 무선 통신에서. 그거 표준을 만드는 3GPP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무선 통신 채널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채널 모델 하에서 누가 성능이 제일 좋으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컴퓨트 해가지고 표준을 정하거든요. 거기에 채널 모델이 무선 통신 채널 모델이 레이 베이스드 모델이에요. 맥스웰 방정식 전혀 쓰지 않아요. 파라볼릭 이퀘이션 전혀 안 써요. 알겠어요? 물론 통신하는 데 있어서 안테나 디자인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 가깝다고 했죠. 안테나는. 김경태 박사님은 여기도 조금 하시고 여기도 하시더라고요. 레이더 신호 처리를 하려면. 그런데 그냥 무선 통신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도 안 써요. 레이만 써요. 레이 베이스드 모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2 너무너무 싫어해요. 전자파, 전자기학, 전자파 너무너무 싫어해요.
시노미 시스템도 너무 싫어요. 리니어 알지브라도 싫어요. 확률 와 다 싫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전기공학과 쪽은 이렇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놔야 돼요. 지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디지털 신호 처리가 쉬워요. 아날로그 통신 과목이 쉬워져요. 디지털 통신 과목이 쉬워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안 해놓으면 나중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마치 그 외 개미와 배짱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름에 열심히 안 모아놓으면 겨울에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요즘은 보니까 그 아동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개미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배짱이야 또는 메뚜기야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먹어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개미들이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동심을 너무 해하는 거라서 우리 꼬마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시간은 대충 다 됐고 일부 학생들이 그 이제 숙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줬어요. 답이 하나 틀린 게 아니냐. 그 보면 뭐죠? x of t 더하기 x of t 마이너스 3가 뭐 0보다 크면 어쩌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아마 풀이가 틀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 넌리니어 시스템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숙제를 내주니까. 그래서 이제 숙제를 앞으로는 이렇게 수업 전까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그 Q&A 시간에 수업 끝나고 몇 분 동안 질문할 수도 있게 앞으로는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뭐 우리 조교라든가 아니면 튜터라든가 저한테 좀 물어볼 수 있게 한밤중에 보내놓고는 답을 왜 안 주느냐 일요일 밤에 2명의 학생이 일요일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다 로그오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